지난주에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경제 뉴스 중에 하나, 임금 피크제 아닐까 싶어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한 연구원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겼어요. 8년 동안 싸워서 이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던 일 똑같이 하는데 일정한 나이가 됐다고 해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에 위배된다. 고령자 고용법하고 부딪힌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게 특수한 케이스인 건지 앞으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전화 많이 받으시죠? 네, 아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냥 임금 피크제 때문에 다들 관심도 많으시고요. 일단 우리 대법원이 지난 26일에 내놓은 판결, 임금 피크 제도를 어떻게 이해한 판결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임금 피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임금 피크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업무 능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고용을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유형으로는 이제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 고용 보장형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정년 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거. 그다음에 정년 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거. 마지막으로 고용 보장형은 뭐 촉탁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년 퇴직 후에 촉탁직 등으로 재채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년 연장형과 고용 보장형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게 최초 사례인데요. 당시에 이제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간 연장하면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된 게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부터인데요.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가 됐죠. 이때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계 반발이 심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고령자 고용법상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과반수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문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금 피크제가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보면 정년을 보장을 하는데 이분이 중간에 명예퇴직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 걸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의 사례인데요. 임금 피크제의 목적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인데 근데 일단 연구원은 원래 정년이 61세였어요. 이곳이. 그래서 정년이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될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실적 달성률을 보니까 임금 피크제를 이제 55세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55세 이상보다 오히려 51세에서 55세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를 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좀 줄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임금 삭감에 맞는 적정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므로 임금 피크제 도입의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임금 피크제가 정당성이 없으면 고령자 고용법상 부당한 연령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 피크에 대한 삭감이 다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삭감된 임금을 다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3년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당 판례만으로 다 임금 피크제는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임금 피크제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이 판결은 해당 연구원에서 특수한 그 고용인과 고용자 사이의 그 관계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이게 모든 회사에 다 적용이 된다거나 임금 피크제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판결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쪽의 임금 피크제는 뭐가 문제였고 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간 조정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 고용법상 정년 연장 시 임금제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취지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층 고용 유지나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의 일환이라고 봤는데요. 이거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피크제가 시행된 이후에 공단의 신규 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니 그 취지에 맞다. 이렇게 근거로 삼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 다음 날인 5월 27일에 네. 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임금 피크제는 적법하다는, 물론 이건 대법은 아니고 이제 1심인데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이제 40% 삭감한 사례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정년을 연장 없이 도입했냐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한 기간에 도입을 했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당초의 제도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게 법원 판결을 가르는 핵심적인 사안이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그 호봉제처럼 연공 서열형 임금 구조가 주를 이루는 일본 그런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스웨덴 같은 이제 유럽 지역 10여 개 국가에서는 나이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퇴직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짧아지면서 줄어든 소득은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또 보전을 해줍니다. 역시 복지하면은 북유럽이 최고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연봉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등에서는 성과에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임금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또 독일이나 호주는 산별 노조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단체 교섭도 하고 산업별로 최저임금도 다르고 임금 수준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직무급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이게 네. 아무래도 일본이나 한국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차근차근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에 많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것 네. 같아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그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라면 한 그릇이 있는데 오늘은 4,000원인데 재료하고 다 동일한데도 내일은 5,000원이고 한 달 후에는 10,000원이다. 그럼 그 가게에 누가 갈까요? 그리고 뭐 대게나 전복이 잔뜩 들어간 라면하고 계란 하나도 안 들어간 컵라면하고 똑같이 가격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임금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고 그에 따라 하는 업무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5년 차나 30년 차나 거의 차이가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참고로 이제 신입사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네. 30년 근속자의 임금이 우리나라는 300, 그러니까 한 3배 되는 거죠. 반면에 EU는 165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른다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공서열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호봉제가 근데 꼭 나쁘지만은 않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호봉제라 하더라도 그 직무의 수준이나 성과를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풀무원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직의 임금 체계를 변경을 했는데요. 먼저 그 저직급 직원의 호봉간 임금 인상액을 고직급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직급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 승진 연한이라는 걸 정했어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 승진을 못하면 호봉 간격을 2분의 1로 줄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노조와 협상도 여러 차례 하고 네. 다른 뭐 기본급 인상이라는 당근책도 제시하고 이러면서 다 설득을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준 높은 일을 하는 뭐 직책이 있거나 이런 직원한테 더 큰 보상을 주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가능합니다. 뭔가 이게 좀 인사팀을 비롯해서 회사 전체가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임금 체계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합니다. 임금 체계는 아주 중요한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노조가 있으면 뭐 노조와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취업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또 근로계약서는 또 개인의 임금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직원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잘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가게끔 제도를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득이 가게끔 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계에서는 뭐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노조에서는 이 기회에 없앱시다. 취지대로 안 됩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임금 피크제 유지가 가능할까요? 사실 임금 피크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이후부터 막 촉진이 됐는데 그때는 뭐 3년, 5년 막 이렇게 길게 잡아놨어요. 근데 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대부분의 대기업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2년 또는 2년 이하로 줄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나이가 든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네. 나이가 들어도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더 일을 잘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 피크는 이제 적법하다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는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도 직무를 변경한다든지 근로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런 것들은 있어요. 처음에 제도가 도입될 때 회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고령자의 그 일시의 실직을 방지한다 이런 제도 취지가 있었는데 혹여 기업들이 아주 가혹하게 이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근로 환경에서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요새 그 대기업을 비롯해서 사무직 노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옛날에는 이제 생산직 노조가 있으면서 우리는 정년이 보장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직들은 정년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게 참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무직 노조가 생겼든 아니면은 생기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들도 다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가 맡은 일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하든지 고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 동료들, 선배들이 나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컨드 카메라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비추는 거 말고요. 누군가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